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중력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하잖아요. 포텐셜이라고 하는 뜻은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잠재가 돼 있다라는 뜻인 거냐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에너지, 다시 말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잠재적인 에너지고, 이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뜻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라고 정리를 해두면은 위치 에너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에는 보존력의 한 일에 음수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기호로 U자를 쓸 건데, 이게 일과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일에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로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거는 좀 이따가 여기를 증명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의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식, MGH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식하고, 여기는 MGY를 썼는데 이 높이 자체를 H라고 넣으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MGH 했던 그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결과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위치 에너지는 일과 관계가 있는데 음수꼴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은 두 가지 경우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하겠지만, 하나는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 여기는 뭐냐면 물체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경우를 가지고 둘 사이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특징을 이해를 하는 것보다 둘 사이를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를 하면은 그 현상 자체를 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둘 사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지금부터 쭉 보면서 뭐를 배우는구나, 또는 뭐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결정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결정하면서 정리들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 가지 실험을 보여줄게요. 여기 실험을 보여주려고 여기 밑에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게 잠재적이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를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여기는 이 물체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여기에 판으로 되어 있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적당해서 이걸 잠깐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있거나 이 위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이 물체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실제는 중요한 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리로써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봐요. 지금 바로 요 밑에 바닥이 있어요. 제가 딱딱 실험해드리잖아요. 테이블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를 이만큼 들었어요. 여러분들 쪽에서 지금 보이겠죠? 이 정도면 여기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똑같은 물체인데 여기서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지 이해가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느꼈겠지만 소리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 에너지라고 했을 때 포텐셜이라고 하는 말이 잠재적인이라고 하는 걸 뜻하고 있을 텐데, 이 잠재적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지금처럼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밑에다가 충격량을 더 심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물체라도 거리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를 갖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한, 바로 이게 위치 에너지의 특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치 에너지가 뭔가 하는 거를 이해를 했을 테고,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할 거는 중력의 한 일과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이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중력의 한 일을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고 실험 모델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물체 자체가 이제 이걸 떨어뜨리면 시끄러우니까 제가 여기 있는 테니스공을 가지고 갈게요. 어떤 물체 자체가 처음부터
위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물체를 제가 손을 탁 치우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실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현상을 이해를 하고 기호 처리를 해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체가 떨어질 때 조건 자체는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초기에 있던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i라고 잡을 테고, 물체가 지금 이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를, 이 높이까지 여기를 yf라고 이렇게 놔준 위치라고 잡을 테고, 변이 벡터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겠죠. 여기를 변이 벡터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 구조를 이해를 했고 현상을 이해를 했고 우리가 초기에 기호로서 의미 부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전개를 시켜나가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전개를 시켜나가야 되는 거냐면 지금은 중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논리전개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써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일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적용을 시키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뭘 찾아내면 되는 거냐면 힘과 변이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이 물체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무엇 때문에 떨어져요? 여기에 있던 물체가 떨어질 때 틀림없이 중력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우리는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물체의 질량과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값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힘 자체가 이렇게 mg꼴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이 힘 자체가 m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변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변이는 지금 어느 축 방향으로 움직여요? 좌표 축 자체에서 y축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mgy라고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기호처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변이는 틀림없이 y축 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자체도 크기로만 말했을 때는 mg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중력 방향이.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F라고 하는 힘의 벡터로 처리를 했을 때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는 mg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J방향일 거예요. Y축이니까 단위 벡터를 붙이게 되면 J방향일 테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크기로 쓰면 mg일지 몰라도 벡터로 쓰게 되면 힘이라고 하는 벡터는 mg라고 하는 크기가 있고 J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꼴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전곱이 있고 dr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dr이라고 하는 자체는 y축으로 움직이니까 크기는 dy일 테고 j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j에서 1로 바뀌니까 크기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지금 여기가 원래는 초기치에서 나중치인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나중치에서 초기치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여기까지 논리 이해가죠? 여기 숨겨져 있는 식 자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해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식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모델에 대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의미를 붙여서 이 값 자체를 실제적으로 유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뒤부터는 쉬워요. 왜냐면 질량은 스칼라당이니까 앞으로 넘어갈 테고, 그리고 지금 y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는 거니까 중력도 넘어갈 테고, 그럼 mg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를 접근해주면 그냥 y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중 위치에서 초기치 값이 나올 거예요. 값을 넣게 되면은 초기치가 먼저 들어가니까 mg의 y축의 초기치가 나올 테고, 빼기 mg의 y의 나중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이해가죠? 그리고 mgy라고 하는 자체를 위치 에너지로 정의를 할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정의를 해서 mgy라고 하는 자체를 위치 에너지 u로 쓸 건데 여기를 쓸 때 초기치에서 나중치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변화량이라고 쓸 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위치 에너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꼴 자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력이 한 2일인데 그게 음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력이 한 1이에요. 1인데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존력이라고 지금 제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중력이나 용수철 같은 힘은 보존력인 거예요. 그래서 보존력이 한 1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논리전개를 잘 통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도 똑같이 단위가 줄이에요. 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의 과학자 그래서 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줄이라고 쓰는 거고 스칼라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크기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력이 한 1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논리전개를 할 거냐면은 중력이 아니라 중력에 대해서 외력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중력에 대해서 외력이 한 일.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를 위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린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아래쪽 중력에 대해서 이쪽이 중력 방향일 거예요. 천천히 들어 올리게 되면은 등속도로 들어 올리게 되면은 외력은 지금 위쪽으로 들어 올리게 될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그래서 제가 이 물체를 천천히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이 현상이 중력에 대해서 외력이 하는 일이 될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일과 에너지 사이에 일과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그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 테니스 공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쪽과 비교해보면 이쪽은 위에 있던 물체가 아래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인데 다음과 같이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 이 물체를 위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초기 위치 자체는 이만큼일 테니까 물체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여기를 초기 위치 구간으로 잡아준 거고 나중 위치를 여기로 잡은 거예요. 들어올려서 나중 위치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변이 베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쪽 방향이 되겠죠. 아까는 물체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중간까지였으니까 여기가 될 테고 지금은 이쪽에서 들어올리는 데까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지금 이 물체에 대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쪽에서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좌표축을 잡고 여기 물체를 입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질량이 M이면은 M으로 표현을 해주고 힘을 찾아야 되는데 힘이 중력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쪽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힘을 쓸 때 여기 마이너스 mg로 써줘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물체는 틀림없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물체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외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외력이에요. 중력하고 외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힘의 크기는 지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린다고 봤을 때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 내에서 들어 올릴 때 한 1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현상 자체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1의 정의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정의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논리 자체는 똑같아요. 이쪽에서 했던 논리하고 똑같아요. 힘을 찾고 변이를 찾아서 논리전개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력으로 써줘야 되는데 힘의 크기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이 외력을 찾아내야 되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는 크기로만 봤을 때는 mg예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쓸 때 마이너스 mg에 j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력은 반대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고 질량과 똑같이 mg일 테고 그리고 j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y축 방향에 가느베트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제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일일이 다 써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논리전개를 뭐 종이로 써보던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요. mg에 단위 벡터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dy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도 j에 이렇게 해서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자체가 j 똑같네.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1이 될 거예요. 코사인 0도가 돼서 같은 방향이니까 0도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크기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mg라고 하는 크기만 남을 테고 이쪽의 변이 방향은 dy 이쪽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초기치부터 나중치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mg라고 하는 자체는 상수니까 상수로 넘기면 될 테고
그냥 인테그랄 dy를 접근하면 될 테니까 y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나중 위치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mg, y의 나중 위치가 나올 테고, 초기 위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mg, y의 초기 위치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변화량으로 써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나중에서 초기치를 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호 자체가 안 변하고 그냥 이 변화량이라고 직접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mg, y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로 정의를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는 우리가 u자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은 여기 있는 말대로 일 운동 에너지를 정리해서 쓰게 되면은 결과는 오겠네요. 우리가 중력의 한 일과 실제 외력의 한 일 자체는 자유물체 그림에서 보게 되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인 거예요. 외력이 해준 일 자체가 이 해석에서 보면은 중력이 해준 일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서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은 천천히 들어주게 되면은 제가 해준 에너지 자체가 일 자체가 어디로 간 거냐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잠재적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이제 중력과 외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고, 그리고 중력과 외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중력의 한 일과 외력의 한 일도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외력의 한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이거를 천천히 들어올리게 되면은 지금 이 물체의 잠재적인 위치 에너지로 저장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실험에서 보여줬잖아요. 위로 들어올리면 들어올릴수록 제 에너지가 소모된 만큼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인면부터 올라간 높이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더 큰 소리를 내게 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보면 바로 이건 거잖아요.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물체의 질량일 테고, 그리고 G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우리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9.8이라고 하는 중력가속도의 크기일 테고, 그래서 이만큼은 무게를 뜻하는 걸 테고, 그리고 여기 Y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손바닥을 지면이라고 할게요. 지면으로부터 이만큼 있을 때 떨어졌을 때 하고 이 물체가 이만큼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하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mg는 똑같을 테니까, 같은 물체면 똑같이 작동을 할 테니까 y라고 하는 지면으로부터 위치, 다시 말해서 거리만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 제가 들어올릴수록 제 에너지는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제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수록 떨어질 때 더 큰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쉬운 학습을 해보죠. 무슨 얘기냐면 중력의 한 일과 외력의 한 일을 비교를 해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를 해서 서로 분명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힘과 변위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물체 자체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이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금방 할 수가 있겠죠? 이 물체는 처음부터 위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힘의 방향은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변위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변위의 방향도 똑같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옆으로 가서 물체를 천천히 들어올릴 때 천천히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물체를 천천히 이렇게 들어올릴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등속도 운동이라는 뜻인 거예요.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들어올린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밑으로 작동하는 중력과 위쪽으로 작용하는 외력 자체가 서로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를 천천히 들어올리거나 또는 반대로 천천히 내릴 때는 중력과 외력 자체의 크기가 같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조건 내에서 힘의 방향은 외력이니까 위쪽 방향인 거죠. 변위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위쪽으로 들어올리고 있으니까 위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중력의 한 일에서도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은 같아요. 지금 보면은 물체를 들어올릴 때를 생각을 해도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은 같아요. 또는 물체를 천천히 내릴 때를 생각을 해도 이때 힘의 방향과 힘은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위의 방향은 서로 같게 돼 있어요.
먼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다를까요? 어떤 게? 힘과 병의 방향은 같은데 중력과 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력과 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는 같아요. 하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외력은 어떻게 결정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로 바뀌어서 똑같이 Y축으로 움직이는데 여기 크기 자체가 mg 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붙어요. 왜냐면 방향이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계산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쪽에는 mg라고 하는 플러스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괄호 속에 넣어져 있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다룰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의미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단지 여기를 산수를 풀면 거의 아무것도 아는 거고 똑같아요. 또는 공식이나 딸랑 외워가지고 문제 산수 숫자에 대입하게 돼도 똑같이 아무것도 아는 거고 똑같아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연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라고 하잖아요.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기억력을 동원해서 산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점을 명심을 하고 두 개의 현상을 보고 힘의 구조를 비교를 해서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일의 입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인 경우에 이 관계식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호만 반대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값에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으로 여기에서도 만약에 외력의 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쪽에서는 같은 식이 나오는 거네요. 여기는 등호 자체가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의 관점으로 문제를 다룰 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포텐셜 에너지의 입장으로서도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대괄호식을 꼭 이해를 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꼭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